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편파 TV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편파 TV 방송이 조금 이제 운영 방식을 좀 달리해서요.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이제 생방송으로 나가는 방송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생방송으로 나간 이 녹화본을 저희들이 이제 주제별로 나눠서 이제 유튜브에 따로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제별로 찾아보시기 좋게 저희가 좀 편집을 할 예정입니다. 원래 뭐 저희 뭐 길게 떠들면 1시간 또 넘게 떠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썸네일에 밑에 있는 이제 시간 보고 재생 시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안 들어오시는 분들 많았죠. 이거는 전격적으로 이제 또 유아라 기자님께서 또 아이디어를 내주셔가지고 한번 나눠서 한번 올려보자 네.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제안 혁신적인 제안을 또 해주셨어요. 네. 편파 TV의 혁신이 네. 기대위 뭐 이런 자문위원인 제 남편의 자문을 받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자문위원이 네. 계셨군요. 편파 TV 자문위원. 저도 모르는 자문위원이 계셨네요. 비선이었군요. 네. 이게 바로 비선이네요. 네, 비선입니다. 뭐 환영합니다. 어쨌든 네. 비선 환영하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그렇게 또 운영 방식을 좀 달리해서 이제 진행할 예정이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주제 시작할 건데요. 첫 번째 주제는 경제입니다. 경제 잘 아세요, 두 분은? 잘 모르죠. 네. 잘 모르세요? 저희가 뭐 어쨌든 지금 요즘 경제가 난리가 났다는 거는 뭐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화물연대 파업 말씀드리면서 기름값이 난리가 났다. 뭐 근데 기름값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금 물가가 난리가 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삼겹살 사러 가면 그게 느껴져요. 삼겹살이 김치찌개가 10,000원이 넘는 김치찌개가 10,000원이 넘어. 그 어느 동네 기준이죠? 서울이겠죠? 서울이요? 네. 기사도 보셨군요. 아직 네. 김치찌개 10,000원을 돈 주고 사 드신 적은 없으신? 아니요, 근데 10,000원 가까이 해요. 아니 근데 만원 나는 가까이 일단 하나요? 김치찌개를 돈 주고 사 먹는 게 아까워. 집에서 먹는 음식. 된장찌개도 평균 비슷한 가격대니까 뭐 9,000원 뭐 이렇게는 하죠 요새. 뭐 요즘 안 오는 게 없어. 뭐 냉면 값이 뭐 10,000원을 훌쩍 넘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김치찌개도 10,000원이 넘었는 줄은 몰랐습니다. 가장 뭐 체감하기 편한 거는 김밥이 한 줄에 얼마다 뭐 이런 거 같아요. 맞아요. 김밥 가격이 엄청 올랐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3,000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충격적이다. 기본 김밥인데. 야채김밥. 네, 그러니까요. 우리 사무실은 7,000원입니다. 이건 뭐죠? 여기 근처 김치찌개는 7,000원이다. 예, 그래. 구로동 홍보대사 저 정종건 편집장님께서 구로동은 7,000원이다 이렇게 또 정보를 주셨네요. 고기가 안 들어간 거 아닌가요? 뭐 아무튼 중요한 거 같지 네, 않아요.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저분은 이제 방송 때는 말씀이 없으십니다. 채팅만 열심히 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뭐 경제가 난리가 났다, 물가가 난리가 났다 이래가지고 미국 연방제도 준비제도 이사회 연준이라고 하죠. 참 안 하던 말 하려니까 말도 안 나오네요. 여기서 이제 드디어 뭐 자이언트 스텝을 했다, 금리를 한 번에 3단계를 올렸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경제가 난리다 보니까 이 경제 관련된 이런 또 키워드들이 귀에 좀 쏙쏙 잘 들어오는 그런 시즌인 것 같은데 제가 이 와이노믹스라는 주제는 이 키워드는 제가 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이번에 방송을 준비하면서 처음 들은 것 같은데 실제로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언급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네, 이거 이름을 짓는데 약간 고심했다라고 기사로 확인을 했고요. 고심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 경제 정책을 이제 어떤 네이밍을 할 것인가라고 해서 이제 뭐 어제까지만 해도 윤노믹스 이런 게 기사로 많이 나왔는데 와이노믹스로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제까지만 해도 이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나 보네요. 뭐 어제 오늘 중으로 확정한 것 같아요. 윤이 Y로 바뀐 이유는 설명이 됐나요? 설명은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라는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경제 대통령이다 이런 이미지는 전혀 아닌 것 같죠. 이게 약간 보복성 대통령이다 하면은 뭐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예전에 대통령 선거들을 보면은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는 뭐 이런 말들 많았죠. 뭐 대표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이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칭한 사람이 의외로 이재명 후보가 경제 대통령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뭐 어쨌든 설득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얘기를 하니까 좀 많이 낯선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이제 와이노믹스를 들고 나온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배경에서 들고 나왔을까요? 일단은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대통령의 역할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렇게 이끌어야겠다. 경제 정책을 들고 나온 이유가 대통령이 됐 네, 어쨌든 대통령이 됐으니까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발표하는 자리가 이제 어제 성남 판교에서
있었고요. 네. 뭐 현재의 이제 규정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시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현 상황을 퍼펙트 스톰이다라고 네. 이름을 달았어요. 그렇게 네. 진단을 하고 이제 위기고 어려울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이제 경제 체제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그래서 낡은 제도, 뭐 관행, 규제 이런 건 모조리 걷어내겠다라는 말을 했고요. 좀 인상적인 표현으로는 정부와 기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곧 기업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력한 의지를 이제 보여준 거고 예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 프렌들리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나는 기업과 친한 정부다를 넘어서 정부는 기업이다. 아, 더 세게. 친한 거는 넘어섰네요. 예. 같은 몸이다,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그렇게 이제 기조를 밝혔고 그렇게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여러 정책들을 이제 예고했습니다. 여러 정책들을 예고했는데 일단 그 유하라 기자님께서 먼저 좀 이런저런 이제 정부 발표 자료라고 해야 될까요? 기재부가 네. 뭐 이런저런 뭐 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까 서치하시는 걸 봤는데 뭐 좀 특이한 점이 있었나요? 그냥 가장 큰 건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 완전히 상반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가장 크게 언론은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저는 뭐 문재인 지우기 음, 이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뭐 핵심 키워드는 민간 주도, 민간 주도. 규제 완화 음. 뭐인 거죠. 그러면 이 와이노믹스라는 것에 이제 핵심 키워드를 좀 꼽아보자면은 민간 주도 그리고 규제 완화. 규제 완화. 그러니까 규제 완화를 그럼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를 봐야 되는 건데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게 이제 법인세 인하. 법인세나. 네, 해서 최고 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이제 인하하겠다. 그리고 기업 사내 유보금이라고 해서 고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과세를 해왔던 제도를 폐지하겠다라는 네. 내용을 밝혔고 그다음 종부세도 완화하겠다. 음. 뭐 이런 지금 정책들을 밝힌 상황입니다. 종부세 완화는 어제 또 발표가 됐더라고요. 네. 뭐 1주택자에 대해서는 뭐 거의 뭐 세금을 반 이상 깎아주는 것 같은 뭐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왔던데. 일단 정치적으로는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는 법인세 인하 문제가 가장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이재명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죠. 예. 뜬금없는 정책이다. 이게 뭐 시의적절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둘째 치더라도 오늘 뭐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 법인세 인하에 대한 정당성을 계속 피력하고 있거든요. 오늘 회의 같은 경우에는 민간 투자 회복을 위해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투자를 촉진해서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률을 높여서 국가 부를 키우고 국민의 실질 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경제 체제를 바꿔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낙수효과인 거죠. 그렇죠. 결국엔. 낙수효과 신봉자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법인세 관련해서는 이제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사실 이제 한국이 국제 평균, 그러니까 OECD 네. 국가 중에서 법인세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실효세율이라고 해서 실제 내는 네네. 것은 낮은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체 세금 국세 중에 법인세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사실은 지금은 법인세를 올려야 되는 타이밍이지 이걸 낮춰야 되는 타이밍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저 같아요. 법인세 관련해서 저는 이제 오늘 그 카뱅 출신의 이용우 의원이 한 인터뷰가 좀 인상이 깊어서 그러니까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가장 큰 이유가 민간의 투자를 회복한다라는 것인데 이게 법인세를 인하하면 반드시 민간의 투자가 회복되냐 그렇게 직결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의 투자를 회복하려면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한데 그런 장치는 없고 네. 법인세 인하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이렇게 불확실하고 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어지러울 때는 민간이 어떤 상황이어도 투자를 하길 꺼려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좀 두고 보자. 지금은 가만히 있어야 될 때다. 이렇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가 곧 투자 회복 그래서 뭐 투자를 촉진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그래서 국가 부가 많아지고 그래서 국민 소득이 오른다 이렇게 한다는 상당한 좀 단순한 논리라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예.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게 규제를 많이 완화했는데 민간 투자 비율이 낮아졌을 거예요. 그 네. 임기 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경제 전망이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러면은 지갑을 닫아버리거든요. 지갑을 닫고 이제 결국 하는 게 사내 유보금 이것을 좀 적립을 또 많이 하고 이러는데 좀 전에 이제 김창인 작가가 이제 보신 바로는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도 이제 세금을 깎아준다. 만약에 폐지. 깎아주는 게 폐지예요. 아니라 폐지.
그러면 사내유 보급만 막 늘리게 되면 이게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뭐 그런 좀 모순되는 그런 점들이 그렇죠. 좀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거기에 과세를 오히려 더 강하게 해야 네. 기업들이 이 돈을 묵혀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밖으로 돌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쌓아두면 세금으로 다 나갈 것 같으면 이거를 투자를 해서 차라리 자산으로 만들자 이래버리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투자가 되는 것인데 오히려 좀 모순되고 역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기업들에게 걷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면 이거를 누군가는 메꿔야 될 건데 이게 보수 정당의 이제 보수 정부의 이제 방향은 빚을 늘리지 않는 그것을 그쵸. 이제 좀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죠. 재정 건전성을 이제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딘가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지출을 줄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세수를 지출을 걷겠다는 겁니까? 줄이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정부가 쓰는 돈을 줄이고 플러스 자연 세수 증가분이 있으니까 그걸로 커버가 된다라는 논리인데 사실상 그게 굉장히 어려울 거고, 그러니까 종부세도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대로 하면은 과세 대상이 21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 가까이가 네. 나는 거죠.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종부세는 약간 목적이 있어요. 그거를 그쵸. 걷어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쓰는 세금이 엄청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이 공약이에요. 이걸 하겠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하겠는지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곳곳에 그 문제점이 굉장히 많고 공약과 지금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과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좀 제가 약간 문제라고 느꼈던 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굉장히 좀 정밀하게 지적한다기보다 지적하는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민간 주도의 성장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구호성으로 비판한다고 해야 될까요? 뭐 클리앙 같은 이제 뭐 친문, 친 네. 이재명 그 커뮤니티 같은데 보면은 그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것도 이제 민간 주도 경제 정책은 민영화다. 네. 라고만 그냥 단순한 이렇게 논리로만 얘기가 되고 저 윤석열 와이노믹스가 어떤 지점에서 문제고 어떤 지점에서 위험한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좀 비판이 없는 것 같아서 좀 그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와이노믹스 이야기하면서 이제 법인세랑 종부세 이야기도 했지만 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금산분리, 예. 금산분리를 이제 완화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 교육을 시장화하겠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많이 바꿀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직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되게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은산분리 완화를 윤석열이 직접 얘기하진 않았지만 윤석열이 임명한 이제 금융당국 수장들,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그 이복현, 뭐 윤석열 사단의 막내,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카카오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카카오뱅크가 이제 기존의 은행이랑 다르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달라요. 좀 더 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지분이 많고 거기에 넣을 수 있는 게 많아서 네. 그걸 기반으로 카카오가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시간대에 급성장하는 걸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독점 체제로 만들어갈 수 있는 대기업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그러니까 거죠. 금산분리라는 게 이제 카카오뱅크나 아니면 이렇게 인터넷 은행들이 이제 들어서면서 사실상 무너졌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금산분리를 완화하면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 이게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지점이긴 한데, 예전에 이제 금산분리를 완화하면 삼성은행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건가요? 뭐 그렇게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금 정해져 있는 기준이 이제 비금융 주력자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기업들이 4%까지 네.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데 뭐 특별히 뭐 허락을 해주면 10%까지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거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 10%면 대주수 아닙니까? 근데 이제 윤석열의 이제 대선 당시에 금융정책 책사라고 불렸던 윤창현 의원이 네. 이야기하는 거를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이 금융의 재벌 사학 금고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 시대가 변했고 이거는 구체적인 뭐 몇 프로 이런 법안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철학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근본적인 철학의 문제라는 거에 매우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이, 그러니까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고 이제 자기 곳간으로 써도 괜찮다라는 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이어지는 게 저는 이제 이번에 대학 관련된 내용을 보고 좀 많이 충격을 받았는데 네. 윤석열이 거의 지금 반도체에 미쳐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한동훈한테도 반도체 공부하라고 왜? 뭐 다들 공부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한동훈을 지목하면서 법무장관 또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하시오 뭐 이랬어요. 반도체 덕후. 어쨌든 그래서 자기 이제 교육부도 경제부처가 돼야 된다. 네. 그래서 교육부가 이런 일을 못하면 역할을 못하면 폐지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까지 했고 교육부가 해야 될 일이 이제 반도체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수도권 대학은 원래 지방 대학 육성을 위해서 인원수가 제한돼 있는데 반도체 학과를 만들면 그 정원 규제를 풀어주겠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유치원, 초중고 교부금도 반도체 만드는 대학에 뺏어서 쓰게 해주겠다라는 것 플러스 대학이 돈이 너무 없다고 꽂힌 하니 거 아니야? 그 정도면? 그렇죠. 대학이 돈이 없으니 사립 대학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수익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해주는 법안도 네. 지금 준비 중인 자,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대학 건물에 1층에 PC방, 2층에 쇼핑몰, 3층에 강의실 막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참 뭐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미 있는 대학도 있긴 하죠. 뭐 부산대학교가 그렇긴 합니다만은 저기 이노키님 이제 대화창에 남겨주셨는데 삼성은 이미 삼성 보험으로 돈 많이 벌고 있을 듯이 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건 사실이죠. 이건 삼성이 이제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는 대신 삼성생명 아니면 삼성화재 통해 가지고 좀 많은 이제 좀 기업 자기 이제 그룹 내 영향력을 순환 출자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는 이제 규제 철폐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또 될지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 모습인데 이렇게 이제 또 규제 철폐라고 하니까 예전에 그 엠비노믹스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엠비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이 이제 MB도 MB노믹스였어요? 엠비노믹스였죠. 아, 그랬나? 엠비노믹스 이제 이명박 취임 초창기 때 어디 뭐 지방에 있는 산업단지를 갔는데 뭐 어디 전봇대가 문제다 이러니까 전봇대를 뽑아버려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전봇대를 뽑아주는 게 이제 규제 철폐의 뭐 그런 이제 상징같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Y노믹스하고 MB노믹스의 차이가 사실 있을까요? 뭐 좀 그래도 결이 다르고 이제 사람이 다르니까 좀 결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사람이 뭐가 달라요? 다 MB 정부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간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씨가 윤 씨가 된 그렇죠. 그런 차이는 네. 있잖아요. 대통령만 바뀌었지 그 네. 아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으니까 사실 강도의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누가 더 센가요? 뭐 지켜봐야 알겠지만 MB 정부의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패의 요인을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걸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MB 정부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좀 더 MB가 좀 더 세게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그거는 실패 문재인 원인이다? 정부에 대한 경제 정책 소주성 아, 주장한 그쵸. 사람들도 그렇게 네.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잡았으니 제대로 한번 세게 밀어붙여 보자라고 할 수도 있고 윤석열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사실 하고 싶은 대로 했더니 다 되더라 이런 거기 때문에 충분히 뭐 더 세게 밀어붙이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도 다시 바꾸자고 하고 주 52시간제도 이제 바꾸자고 언급이 되고 있는 걸 보니 좀 임기 초반에 많은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느껴지는데 우려가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MB노믹스와는 이제 거의 뭐 연장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Y노믹스라고 이제 또 이제 이름을 붙여서 나오는 것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제이노믹스를 좀 이제 안티하겠다라는 뭐 그런 계획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일단 Y노믹스라고 하면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소득주도 성장 뭐 이걸로 이제 좀 기억이 나는데 뭐 구체적으로 좀 다른 내용들이 있을까요? 뭐랑? Y노믹스랑 제이노믹스와 구체적으로 다른 지점이 아니라 아예 다른 아예 다르다고 지점이죠. 해야 왜냐하면 될까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그러니까 제이노믹스는 국가 주도의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네. 한 경제 정책이라면 이제 Y노믹스는 문재인 정부의 5년간의 경제 정책인 제이노믹스는 실패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방증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우리는 다른 길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의 그 경제 정책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아마도 뭐 대비하기 위해서 Y노믹스, 제이노믹스 이렇게 이름을 지었겠죠. 일단 뭐 구호는 그럴 것 같습니다만 실행에 있어가지고도 그렇게 다를까는 저는 좀 의문이 들긴 하는데 뭐 그 제이노믹스라고 해도
크게 뭐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을 뭐 이끌었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 사실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나마 좀 돈을 풀려고 노력은 했는 것 같긴 한데 뭐 실제로 많이 풀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소득주도 성장도 사실 최저임금 인상밖에 없는데 네. 그것도 첫 해에 급격하게 상승하고 그 이후로는 사실 거의 상승률이 없어서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평균적으로 낮아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한 게 아니라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는 건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저는 그래서 한 가지 좀 얘기하고 네네. 싶은 게 있는데 그 이제 국민의힘에서 경제정책 그러니까 이게 경제정책 방향과는 좀 약간 다른 결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이 경제정책 방향 얘기를 하면서 같이 엮고 있는 게 탈원전 문제거든요. 네. 문재인 지역의 대표적인 정책이기도 한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거의 매일 얘기하는 게 한전의 올해 영업적자 30조가 문재인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결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그럼 탈원전을 뭐 네.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자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이거를 엮는데 지난 5년간 소주정 정책의 실패와 이제 좀 그래서 실패했기 때문에 경제 정책을 전환해야 된다. 전기요금 인상 문제도 뭐 마찬가지다. 뭐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엮는데 뭐 이제 저는 정부의 철학이나 기조에 따라서 경제 정책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고 네. 전기료도 인상해야 된다면 필요하면 인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 전기요금 문제 인상의 필요성을 국민한테 설득하는 방식이 너무 틀린 거예요. 거짓말이잖아요. 소주성과 원전 때문에, 네. 소주성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하지 않았거든요. 선언만 했죠, 사실상. 예.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이제 탈원전으로 좀 상징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 실제로 집행 내역은 없는 거네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외엔 없는데 월성 1호기가 물론 법원에서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수명 연장 결정을 한 게 법원에서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나오긴 했지만 네.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서 월성 1호기를 폐쇄하는 과정에서 경제성 조작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 논외로 하더라도 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거 말고는 없거든요. 아, 그거 말고는 없어요. 네. 그러면은 고리 원전은 영구 정지를 했는데 그거는 박근혜 정부 때 한 거 거고, 아니고요? 예. 그럼 박근혜 정부 때 한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올 1분기 원전 이용률이 87.5%인데 지난해 1분기보다도 높고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높아요. 원전 이용률이 석탄화력 발전 이용률도 좀 올랐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수치만 봤을 때는 탈원전 때문에 뭐 한전이 적자를 겪고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사실 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해서 뭐 원유 가격이 네. 상승하고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니까 그 전기요금을 이제 올리는데 제약이 있는 한전이 이제 네.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계속 이 전 정부 탓을 계속 하는 거예요. 물론 정치적인 뭐 주장이겠지만 공세겠지만 뭐 이런 부분은 별로 솔직하지도 못하고 약간 무능해 보이기도 해서 금방 반박이 될 수 있는 이런 그쵸. 주장들을 하고 있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전기요금 인상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또 군부를 떼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전기요금 인상에 관해서도 조금 관심이 가는 부분은 어느 전기를 올릴 것이냐, 어느 전기요금을 올릴 것이냐, 그쵸. 가정용으로 올릴 것이냐, 아니면 산업용으로 산업용으로 올릴 올릴 것이냐 이건데요. 뭐 이거는 뭐 결론은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쵸? 역대 정부들 나와 있죠. 보면은 역시나 이제 가정용을 올려버리죠. 근데 전기를 더 많이 쓰는 건 산업용이라면서요. 훨씬 더 많이 쓰고. 훨씬 많이 쓰고 그리고 가정용 전기요금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요금이 너무 저렴하다라는 게 얘기할 때 가정용 전기요금보다는 이제 산업용 전기요금을 겨냥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이다라고 인상 여부보다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릴 거냐 가정용 전기요금을 올릴 거냐 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네.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산업용은 올릴 수 있을지 이거 없겠죠.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그거 전기요금 올릴 수 다 없죠. 깎아주겠다고 하는데 네, 다 깎아줘야 지금 국민들이 기업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럼 법인세도 내리고 뭐 전기요금도 내리고 뭐 우리가 보유세도 세금 내리고 더 내가지고 삼성도 살려주고 카카오도 살려주고 지금 그렇게 하라고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방향을 잡아주셨다고. 빨리 끝내.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또 국민들이 뭐 성금을 걷듯이 이렇게 근무기 하고 막 이런 것처럼 우리 세금도 내고. 근무기에서 기업에 갖다 준다. 네, 그래요. 아. 창희 씨 이제 근무기가 그래서
그래서 하시는 그 것 같고. 우리가 모아준 금이 우리한테 낙수 효과로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뭐 이렇게 기다리고 그러고 있어야 되는. 창희 씨 이제 금모기가 떠오르시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어. 생각나는 건 평화의 댐이 또 떠오르는 것 같고 이게 또 세대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 정책에 관한 와이노믹스에 관한 것은 여기까지 네.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주제